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내야 될 때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조정이 시작됐다. 아마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작년 23년부터 비트코인이 15K에서 지금 70K 역대급 신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이런 수차례의 조정,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였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몸에 체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정이 오면 너무나 아프고 발에 피가 철철 난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최종 목적지에 확실하게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베어마켓, 이런 가시덩굴부터 철조망, 선인장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밟고 넘어가야. 여기서 다 포기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 바닥에 내려와서 비트코인 다 팔고 시장에서 도망친 다음에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졸업한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운이 좋았어 저 사람은.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국면이 바뀌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대처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정은 아프지만 또 좋은 이유는 뭐냐?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롱 물량들을 완벽하게 비트코인이 63K까지 빠지면서 청소를 잘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롱 물량들 잘 청소시켰고 또다시 이렇게 비관론자들 쌓이고 숏 물량 쌓인다. 그러면 선물 세력들이 어딜로 청소를 또 이제 하러 갈 것인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시면 제가 봤을 때 추가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있더라도 길게 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청산맵, 히트맵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롱 물량을 가격을 쭉 빼면서 다 정리시켰고 이제는 숏 물량들이 상단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60K 깨고 앞자리 바꿔서 앞자리 5로 잠깐 보여주면 더 큰 패닉셀이 나오게 유도해서 롱 완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결국에는 올려치면서 이 숏 물량도 잡아먹으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알트코인들도 싹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알트코인들도 너도 나도 상승하고 엄청난 과열이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청소는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청소가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패턴상으로 샛별형으로 만들어줬고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3K 이 구간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한 58K까지, 근데 63K부터 58K 구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와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입 쫙 벌리고 여기서 박앤세일로 비트코인이 앞자리 바꿔주면 이 구간부터는 너무 과열되고 비싸서 못 샀던 여러분들 알트부터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조금 더 수량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시고 너무 비트코인이 빨리 올라서 손만 놓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감기 전 마지막 조정, 마지막 눌림목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때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겁에 질렸고 분명히 오늘 영상 보시고 비트코인 대폭락한다, 이제 다시 10K 간다, 5K 간다 이런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그 상황은 뭐냐? 겁을 먹고 있을 때다. 근데 아직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극도로 겁을 먹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앞자리가 한 5 정도로 비트코인이 바뀌어줘야 그때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서로의 반감기 전 마지막 세일 구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주봉상 파동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카운팅을 해보자면 일단은 저는 상승 임펄스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상승 1파 그리고 ABC 조정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상승 신고점을 갱신한 상승이 상승 3파로 임펄스 3파로 보고 있는데 3파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제가 봤을 때 1파 그리고 조정 2파 그리고 3파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정 4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정 4파 같은 경우는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적용해봤을 때 0.382에서 0.5 구간까지 눌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 구간이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0.382 구간이 60K, 0.5는 56K.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56K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어도 0.382 구간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8K부터 63K 구간, 이 구간은 굉장히 좋게 우리가 바이더
언더딥 할 수 있는 이 구간까지는 열어놓되 이 구간 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공포의 용기를 내보신다면 반감기가 지나고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 아마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캐처님 눌림을 추가적으로 더 주면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 줍줍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5가지 정도 섹터로 딱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디핀과 AI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솔라나 생태계와 RWA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까지 이 5개 섹터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져줘서 박앤세일 해주는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포트에 줍줍하기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AI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GTC에서 이 젠슨 황이 30배 성능을 보여주는 AI 칩 블랙웰을 공개했고 이 블랙웰은 언제 출시가 되냐? 올해 말에 출시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뭡니까? 어쨌든 AI 내러티브와 AI 베테는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 과열을 약간 식혀주는 그 시점 그리고 이 식혀줄 때 우리는 한 번 더 튀어오를 사이클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올트먼부터 머스크 저커버그까지 삼성 글로벌 IT 거물들과 협력 모색하고 얘네들이 뭐 단기적으로 버블 빵 하고 터트릴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삼성과 AI 협력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AI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 세계의 거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과도 파트너십 맺고 LG와도 최근 미팅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AI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니까 조정받고 있지만 한 번 더 튀어오를 섹터라는 거.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거 솔라나의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거래량이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코인마켓캡 덱스 순위만 보더라도 솔라나 기반 덱스인 주피터 오르카가 부동의 1위였던 유니스왑의 거래량도 추월했고 심지어 레이디움까지 최상단에 위치를 하면서 이 솔라나의 덱스가 완전히 탈중앙화 거래소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전체 마켓쉐어에 지금 이 솔라나 덱스가 거진 3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솔라나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이 받아서 솔라나 생태계도 빠지고 있지만 솔라나 생태계는 지금 그 어떤 섹터들보다 방어력이 강하고 오히려 눌려주면 땡큐로 모아가야 될 그런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어차피 중장기적인 시장의 내러티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어쨌든 미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보면 블랙록 ETF로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어디서 굉장히 많은 유출이 일어났냐? 바로 이 GBTC 계속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크립토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GBTC의 환매 물량이 역대 출시 이후 최고 수준까지 지금 출하량이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로 토탈로 했을 때 이 GBTC 물량이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블랙록 유입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발생했고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유입이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일시적인 눌림일 뿐 내러티브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내러티브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어쨌든 IBIT 블랙록의 현물 ETF의 거래량은 지금 전체 ETF를 통틀어도 탑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심과 수요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에 매몰되셔가지고 흔들리시기보다는 큰 줄기와 큰 근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번 코인쉐어스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유입된 크립토 에셋으로 유입된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으로 집중적인 유입이 들어왔으며 그 유입 누가 만들어냈냐? 미국이 만들어냈다. 미국 기관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손에 쥐고자 하는 움직임은 전혀 지금 흔들림 없고 방향성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펀드, SM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들처럼 10배, 20배로 비트코인 롱치고 숏치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홀더 비트코인 공급량을 보면 이 장기홀더의 비활성 공급량은 엄청나게 높다. 이 얘기는 뭐냐? 얘네들이 비트코인 한번 사면 쉽게 던지지 않고 계속 손에 쥐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고 던지지 않고 공급량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뭡니까? 결국에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하방 경직성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투자 자문가 RIA 자문사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카슨그룹의 부사장이자 투자 전략가인 그랜트 엥겔바트가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고객 가계 포트폴리오의 평균 3.5%의 비트코인을 할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고객들, 수많은 RIA 투자 자문가들이 본인의 고객들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을 할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부머 세대들의 진짜 찐 부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할당한다. 1%도 아니라 3.5%나 할당한다. 충분히 지금 가격은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코인쉐어스 그리고 위스덤 트리까지 런던 증권거래소의 암호화폐 ETP 상장 예정이다. 계속해서 전세계 금융의 허브, 금융의 핵심지인 런던에서 비트코인 ETP 상품을 정식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그게 정식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영국의 런던에 엄청난 부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2월 거래액이 1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인구 4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바짝 붙어서 따라잡고 있는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대중채택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점점 더 많은 어댑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개인들조차도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엄청난 인구가 크립토 투자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일본의 움직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대의 자금 규모인 일본의 공적 연금에서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시다 총리부터 일본 정부까지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웹3를 적극 발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GPIP가 연금의 운용 다양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금, 산림 농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1%도 아니라 0.1%, 0.5% 정도만 이런 공적 연금, 엄청난 자금이 있는 연금에서 비트코인을 할당해준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엄청난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잠잠했던 창펑자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모습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새로운 토큰은 아니고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의 기존의 왕이었던 창펑자오도 시장에 다시금 돌아오려는 모습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프렌치 힐 의원이 차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된다라고 하면 프렌치 힐 위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규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고점을 찍고 신고점을 비트코인이 갱신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 과열된 비트코인 1억 넘었다 신고점 갱신했다 해가지고 막 뛰어든 개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개미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원래 1억짜리 비트코인 9천만원, 8천만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매물대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손바뀜이 있었던 매물대 66.9K 대략적으로 한 67K 부근 그리고 또 강한 저항은 72.8K 이 구간 어쨌든 상단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저항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중요한 매수벽은 61K 정도 그래서 1차적으로 61K 2차적으로 56K 정도의 강한 매수벽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매물대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파이어 차트 상으로도 일단 매물대를 체크해 보면 현재 70K 위로 어쨌든 강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또 우리를 지켜줄 매수벽이 있냐 대략적으로 한 60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갈색 고래들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시장을 조정시켰던 건 뭡니까? 스마트한 거래를 잘 하는 보라고래들이 완전히 풀 매도를 하면서 약간 하락 조정을 견인했다. 제가 봤을 때는 선물 세력들이
과열된 시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 좀 롱 물량들을 잡아먹는 무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하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갈색고래까지 고개를 내려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라고래들이 어느 정도 롱을 청산시킨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들어준다면 충분히 언제 다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바뀌어주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뷰는 아직도 여전하다. 이제 이미 흐름은 완전히 지난 22년도 약세장과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M2 어떻게 보면 통화량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M2 통화량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상승률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2023년 이후로 통화량이 완전히 피벗하면서 지금은 일시적인 통화량이 눌림을 줬지만, 비트코인도 결국에 이 구간을 지나면 통화량이 이제 피벗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늦게 내리냐 조금 빨리 내리냐, 예상에 부합하게 내리냐,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내리냐. 근데도 뭡니까? 결국에는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린다는 거 뭐냐? 결국에는 어쨌든 올해만큼은 유동성을 쪼이는 국면이 아니라 유동성을 풀어주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나 흔들림에 걱정하지 마시고, 유동성이 어쨌든 우상향하는 한 비트코인도 과거의 프랙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캐쳐 가족분들의 옳게 된 투자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 즐겁고 내려도 즐겁다. 오르면 왜 즐겁냐? 저희는 바닥부터 사놨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가도 오르면 즐겁고, 가격이 내리면 즐겁다. 뭡니까? 저희는 몰빵하지 않기 때문에, DCA 하기 때문에 잘 들고 있었던 총알 현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줍줍하면 되기 때문에 올라도 즐겁고 내려도 즐거운 이런 투자 계속해서 배 힘 딱 주고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